라는 게 나와. 자, 원자량은 탄소의 질량수 12짜리를 12.0으로 정한 상대적 질량의 비 이렇게 표현되거든. 모든 책에는 상대적 질량비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요 원자량에는 단위가 있냐 없냐? 없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어. 단위 없는 거에 단위 붙이면 틀리는 거야. 네. 그러면 자, 수소의 원자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봐봐. 자, 요 반응식을 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CH4를 만들었다 보자. 자, 무조건 얘 12g하고 반응시켜. 자, 이 반응식에 보면은 탄소 원자는 몇 개지? 한 개요. 한 개지. 네. 그리고 나서 메테인이 얼마가 만들어졌는지 보니까 16g이 만들어졌대. 자, 그러면 수소 4개는 몇 g에 해당되니? 4g이요. 4g에 해당되잖아. 그래, 이렇게 질량 관계가 형성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면 질량의 B니까 C분의 H를 구할 거예요. C 하나는 12g에 해당했지? 네. 12g이 아니야. 하나가 12g에 해당이야. 그러면 수소 네. 하나는 1g에 해당하냐? 네. 그러면 그램 없어지니까 12분의 1이잖아. 네. 자, 요거를 뭘로 하기로 했는지 잘 봐야 돼. 자, 수소는 탄소의 질량의 12분의 1이에요 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H의 원자량 1로 하자. 이게 우리의 약속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야 돼. 탄소와 정하고자 하는 어떤 원자 질량 B에 몇 배를 곱해야 되니? 12배? 맞아. 12배를 곱해야 원자량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자량은 탄소와의 질량비, 즉 상대적 질량비의 12배 값이 원자량이다. 이런 뜻이 돼. 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원자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봐봐. 자, 이 반응에서 얘도 무조건 12g을 반응시키는 거야. 그리고 얘가 얼마가 만들어졌나 봤더니 44g이 만들어졌대요. 자, 네. 그러면 O 2개에 해당하는 양은 32g에 해당되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구하는 거야. C분의 5를 구할 거야. C 하나는 12g에, O 하나는 16g에 해당하니까 역시 12분의 16이지? 네. 자, 요거를 뭘로 하기로 하는 거야? 이거의 12배 값. 16이요. 그게 5의 원자량 16으로 하자. 그러면 한영아 여기서 원자량을 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나오는 거지. 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를 2개 선생님이 해놓은 게 있어.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자, C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이렇게 해보자.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거야.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고 네. X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에요. 네. 실제 질량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일 때 X의 원자량은 얼마냐 이런 문제 하나 있지? 네. 얼마겠니? 24? 그렇지. 24가 되는 거야. 자, 풀이 과정을 잘 봐봐.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짜리를 원자량 10이라고 정했으면 네.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짜리는 얼마가 될까?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를 구하는 식을 보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분의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에 12배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자 질량비 탄소와의 질량비의 12배 값이 원자량이 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자 표 하나가 주어졌는데 자 요거는 원자가 A, B, C가 있고 한 개의 실제 질량이에요. 한 개 질량을 봤더니 얘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이라고 해보자. 그럴 때 네. 자, 네. B를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라 하고 B 원자량이 5일 때 A와 C 원자량은 얼마가 될까? 풀 수 있겠어? A 네. 원자량 얼마냐? 125. 그렇지. 어떻게 구하는 거야? B분의 A에다가 몇 배를 곱하라는 얘기야. 5배. 그렇지. 그래서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C 원자량은 B분의 C에 5배 곱하면 25가 되는 거지. 네. 이게 원자량을 정하는 첫 번째 규칙이에요. 네. 됐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평균 원자량. 자, 이 평균 원자량은 2단원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여기에서는 우선 동위 원소 존재 시 사용하는 거야. 그 네. 다음에 얘도 단위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배우고 뒤쪽에 2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거야. 네. 자연계 총 존재비는 퍼센트로 총이면 몇 퍼센트야? 100%. 100%예요. 그리고 시그마 자 원자량의 존재비를 곱한 것의 총합이에요. 네. 자, 요 공식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만 한번 여기서 풀어볼 거야. 네. CL의 동위원소는 자연계 CL 35짜리가 75%, CL 37은 25% 존재할 때 네. CL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 자, 그랬을 때 자, 다른 유형의 문제 하나 해보자. 완전히 같은 문제인데 그 선생님 보내준 프린트에 밑에 또 하나 있지 비어있는 자리 네. 거기에다가는 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놔야 돼. 자, X축이 원자량 Y축이 존재비인데 자 35짜리의 존재비가 3 37짜리의 존재비가 1이라고 해서 요 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네. 그러면 풀어보자. 자,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 총 존재비는 75하고 25%도 하니까 100%지. 네. 그리고 35짜리가 얼마나 존재? 75%. 네. 그리고 37짜리는 25%. 이렇게 하면은 35.5가 나와. 네. 근데 두 번째 문제로는 이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총 존재비가 얼마야? 4요. 그렇지, 4로 해야지. 그리고 35짜리의 존재비는 3,
37자리의 존재비는 1. 그래서 분모 분자를 자, 저 위에 식을 25로 나눈 것과 똑같아져요. 네. 자,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자량. 자, 분자량은 분자라는 말은 무엇으로만 구성되어야 된다 그랬지? 비금속.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네.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분자량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자, 원자량의 총합이에요. 네. 그리고 얘도 역시 단위가 없지. 네. 자, 그래서 원자량 우리가 몇 개를 원래 안 외워도 책에서 문제 풀 때는 다 주어져. 그런데 몇 개 외워버리면 더 쉬워. 네. H는 1, 헬륨은 4, 탄소는 12, 질소 14, 산소 16, 황은 32, Cl은 35.5 이런 거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되게 쉬운데. 자, 네. 그래서 H2의 분자량은 2. 그 다음에 CH4는 16, NH3는 17, 그 다음에 CO2 44, H2O는 18,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포도당은 180. 자, 이게 분자량의 개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화학식량. 자, 화학식량은 자, 역시 화학식에 포함된 원자량 총합이고 네. 이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게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역시 단위가 없어. 네. 분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에도 쓸 수 있는 게 화학식량이야. NaCl 같은 경우는 분자가 아니거든. 얘는 네. 23, 얘는 35.5, 그래서 58.5 이렇게 쓰는 게 화학식량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화학식량까지는 끝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몰이라는 걸 배울 거야. 이제 이 몰 배우면서부터 실제로 우리가 양적인 개념을 계산을 해야 돼. 네. 자, 몰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야. 모든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집단을 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몰이 왜 도입이 됐느냐가 중요해. 이 몰이 도입된 거는 실제 양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몰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실제로 그램이나 리터나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중요하지. 그러면 1몰의 질량이란 1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것 이렇게 외워야 돼. 네. 자, 그러면 한영아 선생님이 만약에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램 그램분의 질량. 아니야. 자, 저 말을 거꾸로 하면 되잖아. 자, 잘 봐. 1몰의 질량이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그램을 붙인 것이라고 했으면 앞으로 대답할 때 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것 이렇게 대답하란 말이야. 네. 이해됐어? 네. 자, 다시 원자량,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1몰 질량에다 그램을 뺀 것이. 그렇게 대답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잘 봐.
H 원자 1몰이라고 하면 네. H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란 뜻이 있니? 네. 그러면 얘는 몇 그램이야? 몇 그램? 1g? 그래, 1g 원자량에 그램 붙인 것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제 너 여기에서 H 원자 한 개 질량을 구해라. 그럼 구할 수 있어? 1이요? 어? 아, 야, 100개 질량이 100g이면 한 개 질량 얼마야? 1g? 그래, 그럼 뭘로 나눈 거야? 질량을 100으로 나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로 1g을 나눈 거잖아. 어, 이해돼? 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온다, 이제. 원자량이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에다가 몇을 곱해도 원자량이 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해도 원자량이 되는 거잖아. 네. 그래. 그러면 아까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과 몰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제 원자량도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구나 이걸 알아야지. 이게 1몰이니까 네. 1몰 질량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네. 그래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것 이런 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됐니? 네. 그러면 O2 1몰이라는 뜻은 O2는 분자니까 O2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런 뜻이 들어가지? 네. 몇 g이야? 1g? 왜 또 1g이야? 분자량에 g을 붙여야지. 아, 16. 5의 원자량이 16이야. 32g.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O2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도 구할 수 있어? 네. 어떻게 구해? 6.02분의 곱하기 10의 23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예. 자, 그 다음에 몰이라는 게 나오잖아. 무조건 따라다니는 법칙이 있어요. 무조건 쫓아다니는 법칙.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자, 몰과 같이 따라다니는 법칙은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모든 기체 분자는 같은 수 몰수야. 들어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0도씨 1기압 22.4리터 속에는 자, 특히 0도씨 1기압을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 불러. 표준 상태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0도씨 1기압이구나 이런 뜻이야. 그랬을 때만 얘가 1몰의 부피예요. 자, 그래서 이 속에는 모든 기체 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랬을 때 이 숫자가 1몰이라는 숫자인데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NA라고 표현을 할 거야, 앞으로.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온다. 화학이 끝날 때까지 이 공식은 절대 잊으면 안 돼. 몰수는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원자량이 될 수도 있고 분자량이 될 수도 있지. 네. 질량. 그 다음에 부피를 1몰 부피. 만약에 0도씨 1겹일 때는 22.4로 나누면 되고, 분자수를 또는 입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도 몰수가 나와. 이 공식은 무조건 잊으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을 어떻게 구하냐?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그렇지. 화학 식량 곱하기 몰수.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1몰 부피 곱하기 몰수요. 분자수는? Na 곱하기 몰수. 1몰의 수 곱하기 몰수. 맞죠? 네. 그러면 화학 식량은 어떻게 구해? 몰수분의 질량. 그거는 알아서 네가 구해야 돼. 이 공식 외우고. 네. 자, 밀도는 뭐분의 뭐지? 부피분의 질량이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여기 봐봐. 그러면 부피하고 비례하는 게 뭐야? 몰수지. 네. 그러면 밀도는 몰수에 반비례하는? 네.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다. 자, 14페이지에 어디냐? 12페이지에 나오냐? 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요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다. 네. 자, 나중에 외울 시간 줄 때도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장 한번 넘겨봐. 13페이지. 만약에 이런 거야.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바뀐다면 자, 변했을 때 자, 즉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C12짜리를 네. 탄소 질량수가 12짜리인데 네. 이거를 우리는 원자량 12로 정해서 구했지. 네. 자, 그런데 탄소 12를 6으로 하여 원자량을 정한다면 자, 이렇게 원자력을 정하는 기준에 변했다면 변하는 값이 있고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자, 현재는 봐봐. C12짜리를 12.0으로 정한 거지. 네. 그러면 C1몰은 몇 g이야? 어, 그러니까 12g. 원자량에 g을 붙이는 거니까 12g 아니야? 네. 그러면 1몰의 수는 몇 개야? 저거, 자, 6.02 곱하기 10에 23 쓴 게 아니야. 네. 지금 현재 쓰는 게 네. 그러면 C 원자 한 개 질량은 6.02분의 곱하기 10의 23분의 12. 그래. 근데 자 C12를 6.0으로 하여 정했을 때 이걸로 원자량을 정했을 때 C1몰은 몇 g이야? 6g. 6g. 얘 원자 수는 몇 개야? C 원자. 6.02. 야, 넌 생각을 해봐라. C 원자가 이만큼일 때 12g인데
C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똑같은데 6g이면 돼, 안 돼? 아,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의 개수는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그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의 절반이어야지. 네. 그러면 C원자 한 개 질량은 여기서 얼마야? 3.01 곱하기 10의 23분의 6. 그래. 그러면 요 질량하고 요 질량은 같은 거지? 예. 그래. 변하지 않는 거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변하는 값이 뭐냐면 이거야. 원자량이 변해. 원자량이 변하면 분자량도 변해. 네. 화학식량도 변해. 그리고 뭐가 변하냐면 1몰의 수가 변해. 아보가드로 수가. 네. 그러면 자 1몰의 질량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 변해요. 야 1몰이 12g 여기는 1몰이 6g 변했잖아. 아, 네. 그러면 1몰의 부피는 변해 안 변해? 이것도 변해야지. 네. 분자수가 변했으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 자, 원자나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안 변해. 한 개의 질량이 안 변하면은 자,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 변하지 않겠지. 네. 그러면 또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개수를 적어주면 부피도 변하지 않아. 네. 질량 부피가 안 변하면 밀도 같은 거 안 변하겠지. 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영이가 지금 화학의 기본 너 이렇게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걸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기본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몰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 두 개를 해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만 선생님이 풀어줄 거고 두 번째 문제는 한영이가 풀어봐야 돼. 알겠지? 네. 자, 얘는 이렇게 나와 있어. 0도씨 1기압에서 CO2 기체 5.6리터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답해보자. 첫 번째 CO2 5.6리터의 몰수 구할 수 있니? 네.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 12. 자, 아까 배웠던 거 있잖아. 부피를 1몰 부피로 나눠라. 네. 그러면 얘는 4분의 1몰이에요. 아, 네. 아, CO2 5.6리터의 질량 구할 수 있니? 네. 질량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아까? 그, 몰수분의, 아직 거봐 안 외워져서 그래.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잖아. 아, 자, 몰수 곱하기 5.6리터가 4분의 1몰이니까 화학식량 CO2는 44예요. 네. 안 외워져서 그런 거야 지금. 자, 네. 그럼 세 번째. CO2 5.6리터 속에 C 원자 몰수는 몇 몰이 있니? 음,
4분의 1몰이 있어. 자, 이거 보자. 자, 이걸 사과라고 해볼까? 이걸 배라고 하자.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지? 이렇게 한번 해봐. 친구 5명에게 줄 거야. 네. 자, 사과 하나하고 배 2개씩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5명에게 줄 건데 총 사과 개수 몇 개 들어가? 5개요. 5개. 배는? 이렇게. 자, 어떻게 구한 거야? 사과 하나짜리 곱하기 5. 배 2개 곱하기 5.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CO2 4분의 1몰이 있어. 이거 개수잖아. 개수. 엄청 큰 개수. 탄소는 하나짜리가 4분의 1몰. 산소는 2개짜리가 4분의 1몰.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탄소는 4분의 1몰 있다. 맞아? 네. 그러면 C 원자의 질량은 얼마야? 이분의 1. 뭐야? 질량을 구하라 그랬더니 물수가 나오고. 아, 질량은 몰수에 뭘 곱하라고요? 화학식량. 화학식량 12 3g. 아, 그러면 요 5 원자의 몰수는 얼마나 있어? 4분의, 2분의 2분의 1몰. 그러면 5 원자의 질량은 8g이요. 그렇지. 그러면 봐봐. 8g하고 3g 더하면 몇 g? 11g. 이게 11g이라고 했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네. 자, 그러면은 13페이지 거기 밑에 포도당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지. 네. 그거는 네가 한번 풀어보란 말이야. 네. 자, 한영아. 네. 지금 선생님이 진도를 네. 얼마든지 빠르게 나갈 수 있는데 네.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네. 앞에서 외울 거를 차근차근 확실하게 외우지 못하면은 문제가 안 풀린다는 뜻이야. 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그 옆쪽에 한번 봐봐. 분자량 구하기 14쪽. 자, 분자량 구하기 14쪽에 나와 있는 분자량 구하기 나와 있죠? 네. 거기에 중간에 쭉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2번째 줄부터 읽어봐봐. 뭐라고 나있는가? 분자량이란 분자 1몰의 질량에서 g을 뺀 것이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1몰의 질량이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은 뭐냐?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다.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지. 네. 자, 그러면 분자량 구하기 2개 식을 한번 배워보자. 자, 분자량 구하기. 첫 번째, 0도씨 일기압에서 22.4리터의 질량을 구하면 돼요.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22.4리터가 1몰이잖아. 네. 그러면 1몰 질량을 구한 다음에 그램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런데 가끔 밀도가 주어져요. 밀도는 그램 퍼 리터로 주어지거든. 이 뜻이 뭐냐면 1리터의 질량이에요 라는 뜻이야. 그러면 1리터의 질량을 알면 여기에다가 22.4리터 곱하면 되지. 네. 그러면 22.4리터의 질량이니까 이게 분자량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램을 빼면. 자, 그 다음에 2번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야.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 네. 질량 비는 밀도 비는 분자량 비와 같다야. 네. 자, 이거를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A의 질량 또는 A의 밀도분의
B 질량 또는 B의 밀도는 A 분자량분의 B 분자량,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밑에 두 가지 예를 선생님이 또 들어놨어. 그 두 가지 예를 풀어보고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자, 10g의 빈 용기예요. 자, 10g 빈 용기에 H2 기체를 1기압으로 채웠어. 네. 채웠더니 10.1g이다. 자, 그러면 수소는 몇 그램 들어간 거야? 0.1g. 그렇지, 0.1g 들어갔지. 근데 여기에 XO2 기체를 같은 조건으로 채웠더니 13.2g이다. 자, 여기서 HO 원자량이 116이다. 이때 XO2 분자량과 X 원자량은 얼마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얘기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H2 질량분의 XO2 질량. 이놈은 H2 분자량분의 XO2 분자량. 이 식에 넣으면 되겠지? 네. 그러면 H2는 0.1g 들어갔고 얘는 3.2g 들어갔어. 근데 수소의 분자량은 2잖아, 2. 네. 그럼 얘는 얼마냐? 그랬을 때 XO2 분자량은 얼마가 돼? 32. 64. 아, 20배. 아, 그치? 64. 네. 그러면 여기에서 X 원자량 얼마야? 이 중에 O 2개 빼면 되잖아. 네. 그럼 얼마? 32. 이렇게 풀리는 거야. 네. 됐니? 네. 자, 그렇게 해서 분자량 구하는 첫 번째 문제 풀었고, 두 번째 얘는 실험으로 나와 있는 거를 한번 풀어볼 거야. 네. 자, 이 실험으로 나온 거를 한번 쭉 그냥 한번 보자. 제목이 CO2 분자량 구하기예요. 자, 이거 선생님이 조금 쉽게 그냥 빨리빨리 쓸 테니까 봐. 네. 자, 구멍 뚫린 마개를 막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장치의 질량을 측정했어. 그랬더니 W1이야. 두 번째, 자, 장치에 고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요. 네.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면 이산화탄소가 되지. 네. 자, 모두 승화하면 다시 질량을 측정해. 그랬더니 W2야. 그 다음 장치 부피를 측정했어요. 네. 그랬더니 0.5리터래. 그 다음 자, 공기 밀도는 실험 조건에서 Dg/L이고 평균 분자량이 29이다. 자, 이렇게 네. 주어진 다음에 CO2 분자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를 구하라고 나왔어.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해. 잘 봐야 돼. W1은 장치 질량하고 공기가 들어가 있겠지? 네.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W2는
공기가 이산화탄소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채워지면서 공기를 다 밀어내. 그래서 이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어. 네. 자, 그리고 장치 부피가 채워진 공기 부피지. 네. 그리고 얘는 CO2 부피이기도 하지. 네. 이게 0.5리터라는 뜻이야. 그러면 봐봐. 공기 1리터는 1g이야. 밀도를 보니까. 그러면 공기 0.5리터의 질량은 얼마야? 1g이 아니라 D지, D. 네. g/L라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공기 0.5리터 질량은 2분의 D지? 네. 그러면 이제 잘 봐. 장치 질량은 W1-2분의 D니? 네. 그러면 CO2 질량은 W2- 장치 질량이죠. 네. 그러면 자, 이 식은 W2 마이너스 W1 플러스 2분의 D니? 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고쳐보자. 자, 어떻게 나오냐면 공기 질량분의 CO2 질량은 공기 분자량분의 CO2 분자량이라고 나오는 거야. 네. 네. 그러면 공기 질량은 2분의 D죠? 네. CO2 질량은 W2 - W1 플러스 2분의 D지? 네. 공기 분자량은 29라고 줬잖아. 네. X를 구하라 이런 식이 나오지. 네. 이렇게 구하는 게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야.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봐. 선생님이 오늘은 16페이지까지만 할 거야. 네. 자, 16페이지까지 하는데, 자, 화학 반응식 꾸미는 거 다 할 수 있지? 네. 확실히 할 수 있지? 네. 미정계수법 알고 있지? 네.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들어간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개수비. 자, 잘 봐야 돼. 개수비는 몰수비, 분자수비예요. 얘네는 항상 성립해. 네. 근데 얘가 부피비일 수 있어. 부피비가 성립하려면 온도,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 이게 압력에 비일 수도 있다. 네. 온도, 부피가 일정하면. 자, 이 네 가지는 물질이 기체일 때 모두 성립해. 고체나 액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랬을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절대 아닌 게 질량비지. 네. 질량비가 절대 아닌데 그 옆에 써 있는 게 더 중요해. 자, 요걸 배워야 돼.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이 가능해요. 네. 자,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이야. 네. 알겠지? 네. 함영아, 네.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지 얘기해봐. 괜찮아요. 확실히 괜찮아? 네. 다음 시간에 1단원이 끝나거든? 네. 농도까지 해서 다 끝나는데
네. 자, 선생님이 이제 내용 정리를 아주 빠르게 막 나갈 수도 있지만 네가 지금 1단원에서 구멍 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네. 외워야 돼.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외워. 네. 알겠지? 네.